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7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 이런 전체 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은 휴방을 가져갈 때도 업로드가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최근에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흐름 보시고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경기는 KBL 하나, KBL 두 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기의 분석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창원 LG와 서울 삼성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사실 LG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원정팀 삼성이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거든요. 최근 몇 연패죠, 삼성이? 7연패까지 연패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코어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최성모라든지 이대성, 뭐 한호빈, 이원석, 최현민까지. 사실 1번과 2번에 봐줘야 되는 최성모, 이대성의 이탈도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세컨 볼 핸들러로 가져가야 되는 한호빈까지 빠지는 구간이고요. 이제 4번 포지션 이원석도 빠지는 구간에다가 최현민까지 빠지다 보니까 팀 뎁스 자체가 너무 많이 얇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삼성은 생각보다 공격이 좋았던 팀인데 경기당 득점이 79.32 득점, 리그 전체 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로 리그 전체 3위. 경기당 외곽에서 28.2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37.579%의 메이드 확률을 가져가는 팀이었는데 시도 2위, 성공률 1위였죠. 근데 최근 보시면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도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 외곽에서의 득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76.4득점에다가 실점이 90점이 넘어가 버리는 구간.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변수는 없냐? 사실 삼성이 니콜슨의 외곽 정도가 좀 변수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니콜슨이 이번 시즌 LG를 만났을 때, 총 3번의 만남에서는 평균 17득점에다가 야투 46.34.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니콜슨이 LG 상대로.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LG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삼성 상대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모두 다 승리를 챙겨갔고요. 매 경기 두 자릿수 이상, 10점 차 이상의 경기를 가져왔었다. 그래서 사실 LG가 마레이 활용한 뭐 포스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마요, 마레이, 양준석 활용한 투맨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데뷔했을 때 제공권 확보에서의 이점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삼성 데뷔했을 때 더 나은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더욱더 많은 포지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LG가 주도하는 다운 템포에다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LG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G 승 일방적인 게임 아니면 저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삼성화재 손보 경기 볼게요. 삼성화재 손보. 자, 요거는 제가 분석을 하면서 가장 좀 눈여겨본 지표가 뭐냐면은 삼성화재가 최근 경기력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화재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공격 성공률이라든지 세팅 성공률, 블로킹 성공률, 딕에 대한 성공률까지 리그 전체 최하위를 기록 중인 팀이었지만 최근에 조금 집중력이 상승하는 모습. 특히나 이 삼성화재가 최근에 누가 좋냐면은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김우진이가 최근에 경기력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이윤수라든지 아니면 이유진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아희가 한쪽 날개를 담당해주고 있고 반대쪽 날개가 조금 문제였는데 최근 반대쪽 날개의 화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리시브가 조금 안정이 돼가는 구간. 그래서 사실 이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이 이제 사마가 가져가는 리스크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강점으로 변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사마가 좋은 게 그 범실에 대한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서브를 조금 강하게 때려 넣는데 이게 범실이 되는 비율보다는 서브 에이스로 가져가는 비율이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선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점이 사실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 이번 시즌 전체 꼴찌고요.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리그 전체 꼴찌. 요거 이제 블로킹 타이밍도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에다가 공격에 대한 성공률 자체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비에나라든지 나경복이, 뭐 야쿠비, 임성진이까지 뎁스는 정말 좋은데 컨디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이번 시즌 손보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 집중력이 더욱더 떨어지는 모습, 범실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손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총 10번의 게임을 가져가면서 3승 7패, 승률이 30%밖에 안 되는 팀입니다. 이거 뭐 손보가 최근에 이제 까르발류 감독도 사퇴를 가져갔고요. 사퇴를 했고요. 뭐 전체적인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구간, 조금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삼성화재가 집중력이 유지가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리시브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원정에서 가져가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손보 상대로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뭐 연승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성화재 승리라든지 뭐 프레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도로공사랑 현대건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공, 현건. 자, 이 매치업도 되게 중요한 매치업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양 팀의 승점 차이가 딱 2점이 나고 있거든요. 뭐 현대건설이 아니 도로공사가 한 게임을 덜 뛰기는 했지만 승점 차이가 2점 차. 오늘 현대건설이 뭐 3대 0이라든지 아니면 3대 1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승점이 뒤집힐 수도 있는 경기예요. 자, 다만 홈팀 도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 총 9번의 게임을 가져가는 동안에 9번 모두 경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모마, 강소희, 타나차라는 삼각편대의 화력이 최고조로 올라갈 수 있는 경기가 홈에서 가져가는 최근에 이제 성공률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 양 팀의 승점 차이가 2점 차이다 보니까 9번 모두 경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도로공사의 화력은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강소희가 최근에 이제 뭐 부상 이슈로 인해서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 요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사실. 다만 뭐 도로공사가 최근에 이제 공격 성공률 자체도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에다가 홈 이점까지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최소한 뭐 40% 이상 성공률을 가져가지 않을까. 자, 반면에 원정팀 현대건설입니다. 현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지윤이라든지 뭐 자스티스라든지 삼각편대가 건재하기는 하는데 사실 칼이라든지 정지윤이가 최근에 이제 뭐 부상 이슈가 크고 작은 부상 이슈가 있거든요. 뭐 칼이 같은 경우에도 무릎이 계속해서 안 좋다고 하는 상황이고 정지윤이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결장을 가져갔었죠. 그리고 이제 카리가 직전 이제 홈에서 GS를 만나서 경기를 지고 오는 과정에서 19득점을 가져갔지만 성공률이 29.03 많이 부진했었다는 점. 그리고 정지훈이 오늘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컨디션이 나와 줄지.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은 문제가 뭐냐면은 팀 전체적인 성공률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칼이라든지 정지윤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이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대건설이 최근에 범실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 팀의 경기 일정도 도로공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지금 현대건설이 최근에 더 휴식일이 적었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요거는 뭐 도로공사가 승리 가져가면서 조금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도로공사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릴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분석 자료는 이렇게 세 가지 경기 간단하게만 살펴봤고요.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드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JJ908228님 추천 감사합니다.